반갑습니다. 저는 위장영입니다.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데 오늘 보면 리테일 데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데이터 페스트로 돼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페스트는 이제 데이터 페스티벌인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5월 달에 저희 태블로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태블로 컨퍼런스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위주로 하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한 5,000분만 이렇게 초대를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5월 달에 열렸고,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축제를 이렇게 엽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데이터 축제 시리즈 중에 있는 거고요. 오늘이 한 5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축제 시리즈 중에 리테일 행사가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테일은 워낙에 지금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활용이 워낙에 핫한 인더스트리라서 많은 고객분들이 와주셨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행사의 어젠다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태블로 컨퍼런스 22 라스베가스에서 열렸거든요. 거기서 했던 키노트 서머리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리테일에서의 태블로의 역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심이 좀 많은 영역인데 또 리테일 인더스트리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상권 분석 관심 많으시고, 그리고 CDP를 활용한 고객 관리 분석, 그것도 관심 많으시고, 그리고 물류라든지 매장 관리라든지 또 영업 또 판매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떻게 또 대시보드를 활용하는지 그거를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마트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태블로를 얼마 전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례를 좀 공유를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고객 사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정말 특별히 이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 저희 파트너사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이제 SPH, 그리고 밀버스, 그리고 플래닛, 그리고 이제 또 빠질 수 없죠, 저희 고객 이마트. 요 네 회사에게 사실은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태블로 전 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제 순서가 이제 키노트 서머리죠. 이제 태블로 컨퍼런스 22, 이제 태블로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 태블로를 이제 사랑하는 고객, 그리고 저희 직원, 그리고 뭐 파트너,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TC22에서 키노트에서 무엇을 발표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키노트를 하시는데 태블로에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0분 내에 제가 아주 요약해서 태블로가 어떤 거를 올해는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의 시대는 날마다 새로운 시대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도 어차피 이제 기업에 속해 있고 결국은 비즈니스를 하는 주인 의식을 갖고 하신다고 보면 비즈니스 오너라고 보고,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코로나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있죠. 또 아이러니하게 또 인력도 취직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인력 구하기가 또 힘들어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급망이 붕괴되고. 자,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고객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고객은 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죠.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고, 웬만하면 나한테 개인화된 서비스를 주지 않으면 되게 서비스를 잘 안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계속 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런 시대에서 내가 새롭게 계속 뭔가 어려움을 주고, 환경이 이런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고 나의 비즈니스 방향을 정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보통은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자기 경험에 의한 직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은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시대인 거고, 데이터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서 개선점을 찾고 또 인사이트를 얻어서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제가 이거는 강조 안 해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께서 사실 데이터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실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운전을 막 하시는 거고요. 태블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럼 올해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좀 더 편하게 해드릴 것이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막 빨리 가는 속도도 있고, 뭐 기차의 속도도 있고, 뭐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죠. 옛날에는 뭐 트렌드 뭐 22, 트렌드 뭐 23 해가지고 뭐 내고 했지만 지금은 점점 그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1년 앞을 트렌드를 내세우는데 지금은 한 3개월 지나면 트렌드가 막 바뀌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죠? 그럼 이 빠른 시대에서 또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 이 세상의 빠른 변화가 저희에게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데이터를 빨리 보고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고 거기서 빨리 대응을 하게끔 요구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뭔가를 실현을 할 때 빨리빨리 구현을 해내야 돼요. 이게 타임 투 밸류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사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임원분들 만나 뵙고 그러면 지금 뭐 사업부에서 2개월 만에 이커머스 구현해 달라고 그런다고. 이커머스 구현 안 하면 지금 비즈니스 안 된다고. 또 어떤 사업부에서는 나 지금 MOU를 맺었는데 갑자기 지금의 트랜잭션에 뭐 30%가 늘어난다고 그러고. 지금은 옛날처럼 1년 뒤에 우리 이거 있으니까 1년 주고 준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빨리빨리 구현을 해내야 돼. 고객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빠른 혁신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IT나 이런 데 있는 분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이런 거를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클라우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이 옛날처럼 뭐 옵션이고 뭐 고민을 해서 클라우드로 가냐 안 가냐가 맞냐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클라우드가 사실은 필수가 돼 있고, 그 도입의 속도도 가속도가 엄청 붙어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클라우드 엄청 도입하시죠. 저희 고객에 사실은 새롭게 저희를 도입하시는 고객의 70%는 저희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올해도 사실은 그 클라우드의 투자를 3배 이상 늘리고 또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태블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태블로에 원래 클라우드 원래 있었는데 그 이름이 태블로 온라인이었어요. 태블로 온라인의 이름을 무슨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태블로 클라우드로 바꾸고 투자도 늘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개선하는 점들이 있는데 3가지를 좀 주요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태블로 클라우드 안에 엑셀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미리 인더스트리별 어떤 업무별로 미리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시보드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데이터 연결하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놔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인더스트리에 맞게 빨리빨리 데이터를 보고 빨리빨리 분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장착이 돼 있고, 또 테이블로 클라우드 하에서 어떤 관리의 기능들을 많이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유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리 기능들을 많이 이제 강화를 시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슬랙과의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슬랙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세일즈포스가 이제 저희 회사잖아요.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인수를 했고, 슬랙이 어떤 업무에 그 협업을 하는 그 워크플레이스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 지금은 협업을 할 때 옛날처럼 말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그게 아니고 이제 데이터로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분석한 걸 공유를 하고 그거를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태블로와 슬랙을 완전히 통합시켜서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협업을 강화시킨다.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그 태블로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직 데이터가 엄청 중요한 시대고 데이터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직도 70% 이상의 사람이 데이터를 이해를 못한대요. 그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 줘도 데이터라는 말을 못해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영어를 제가 많이 못하는데 영어를 막 말하고 원서를 갖다 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 저한테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영어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져가겠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30%, 나머지 30% 안에 속할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겠죠. 그죠? 데이터 주면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져가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대시보드를 만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비즈니스를 몰라. 근데 세일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야. 고객 분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지만 여기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내거나 뭔가 뭐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거 못하는 거죠, 저희가. 그죠? 그래서 이제 태블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이 대시보드를 보고 뭔가 인사이트를 주고 사람의 말로 준다 그러면 조금 더 고객이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빨리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거기가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 저희의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블로는 데이터 스토리라는 기능을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데이터 스토리라는 걸 기능을 탑재를 하고 이 친구, 이 어떤 로봇 같은 애죠. 이 로봇이 우리를 대신해서 데이터 대시보드를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드리는 겁니다. 3, 4분기에 나올 때는 영어부터 나옵니다. 영어부터 나오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한글도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아시죠? 굉장한 전문가들이 뭐 파이썬, R 분석해가지고 예측 모델 만들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태블로가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하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도 쉽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자문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을 봤더니 이 네 가지 영역을 무한 반복을 한답니다.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연결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이 되면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요거를 계속 무한 반복이래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희가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세 가지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미. 데이터 연결은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어서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준비는 데이터 프랩이 워낙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잘하고 분석과 시각화는 비주얼 어널리틱스 워낙에 잘하는 데인데 보시는 빌드 모델 빌딩 이게 없는 거예요. 요 마지막 요거만 퍼즐을 맞춰드리면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는 일을 비즈니스 유저들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모델 빌더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4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 빌더는 장점이 뭐냐면 아예 외부에서 뭔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연결할 필요 없이 태블로 안에 장착이 돼 있어서 태블로 안에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R이나 파이썬처럼 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코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렉트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발하는 것처럼 굉장한 그 예측 모델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정교하게 하는 데는 아직은 못 쓰겠죠, 당연히. 하지만 큰 비즈니스 유저들이 큰 추세를 잡거나 특히 그 결과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매개 변수를 찾는 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뭐 할인율이었냐? 아니면 제품의 퀄리티였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4분기에 나온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태블로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 그리고 모델 빌더. 이 세 가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AI죠. 그죠? 그래서 태블로도 보면 클라우드와 AI 영역, 데이터 스토리와 모델 빌더는 AI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보면 데이터 팸에 지금 투자를 계속해 한다고 돼 있잖아요. 데이터 팸이 뭐냐? 이 팸은 패밀리의 팸입니다. 패밀리의 팸. 그래서 영국에서의 이제 은어래요. 슬랭처럼 애들이 사용하는 10대 애들이 사용하는 은어고 팸은 그러니까 단짝 친구. 굉장히 뭐 영어 소울 프렌드라고 이런 거를 이제 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데이터 팸을 우리의 데이터 단짝 친구인데 우리의 커뮤니티 멤버들을 데이터 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팸은 저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주고 저희에게 계속 채찍질을 하는 저희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팸에 대한 저희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오늘 귀한 자리 오셨는데 오늘 시점으로 해서 그 저희의 데이터 팸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